어쨌든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는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쭉 설명을 해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내란 선동한 것에 대한 아무런 그 자성이나 성찰 없이 무조건 차기 대권을 한번 또 정권 재창출을 해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 속에서 출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뒷단에서는 자성이나 성찰하세요. 그래요? 기자들 만나면 더 정확하게는 이재명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고하시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말 내란을 일으켜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국민들이 표를 줄까 말까 조금이라도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한번 찍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런 성찰이나 반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그렇죠. 무조건 우리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할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중도 표심을 얻기는 매우 곤란하다. 근데 이렇게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고라의 부활로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내란 극복 과정에서 이미 참여와 신뢰를 확인하며 르네상스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했습니다.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여기서 좀 알려줄까요? 네, 좀 이번에 민주당 돗자리. 예, 네. 아까는 이제 국민의힘 돗자리였다면 따로 이번에 전화해서 알려드려야 되네. 몇 개만. 몇 개만. 청기누설. 청기누설. 이게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이 대외 격변기 권력 시프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 정부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연 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가 드라이브 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2018년하고 또 상황이 다릅니다. 예, 트럼프는 집권 2기로 들어왔고 네. 소위 말해서 대국 굵기. 그러니까 미중이 거의 결판 내는 지금 시즌이에요. 네. 그리고 AI 어저께 딥시크 같은 경우도 당장은 엔비디아는 이게 타격을 받았는데 R&D에 1년에 그 AI 쪽에 미국 회사들이 투자하는 그 금액이 200조입니다. 200조. 와. R&D 돌린데 우리나라 전체에도 1조가 안 돼요. R&D만. R&D는 맨날 실패하는 거거든요. 저 챗 GPT 쓰는데 네. 기사 저보다 잘 써요. 진짜로. 그래요? 네. 틀리는 것도 많던데. 네. 근데 기사의 네. 정리와 네. 그러니까 기사 취재를 해서 소스만 몇 개 넣잖아요. 네. 진짜 박스 기사 하나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상태에서도. 챗 네. GPT 활용도가 엄청 높죠. 네. 유료로 하면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술 발달이 결국은 이 기술 패권에서 미중 갈등이 있지만 중국이 못 따라잡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네. 가장 큰 이미지가 뭐냐면 친중이거든요. 친중.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조하는 거는 과거에 결국 미사일 뭐 사거리 뭐 연장 다 문재인 정부 때 된 거예요. 네. 네. 보수들 맨날 자기들이 한미 동맹 맨날 통수만 맞고 다니고 IRA 통수 맞고. 네. 바이든 정부 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내주고 오고. 네. 근데 정작 진보 정권이 왔을 때 협상력이 높아지고 뭔가 얻어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특히나 트럼프는 협상가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협상가적 그 기질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빅피처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단순히 한반도의 어떤 평화도 있겠지만 친중 이미지.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열병식 참석한 건 박근혜 아닙니까? 오히려 네. 화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막 시진핑하고 옆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정권조차도 중국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물밑에서 안다니까요. 그걸 겉으로 표출 안 할 뿐이지. 겉으로 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친중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내느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주중대사 만나가지고 쉐쉐 이런 거는 실책이에요. 뭐라 합니까 그런 거를. 그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친중 이미지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제 사강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이제 운명이 반도가 처한 운명이 어쨌든 남북 관계를 풀어야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뭐 민주당이 친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2030이나 네. 이쪽 가잖아요. 제가 네. 집회 그 언더커버 취재 나가 네. 보면 그게 사실이든 아닌 간에 거기서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난 대선 때 그게 좀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나시죠? 한 줄 공약 윤석열의 네. 다 사기였잖아요. 네. 사드 추가 배치. 뭐 200만 원 네. 병사 월급 200만 근데 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거는 사실 네. 중국 겨냥한 거거든요. 네. 추가 배치 하지도 않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근데 당시 이제 그 중국하고 뭐 이렇게 올림픽 때 우리가 뭐 반칙 당하고 뭐 이런 것들 혐중 정서에 얹어서 네. 그 선동을 악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이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고 네. 캠프 폭파시키고 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혐중 정서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혐오 정치가 심각하네요. 이 혐오 정치에 기반한 것을 캠페인을 계속 할 텐데 이 혐오 정치를 어떻게 벗어나는 전략을 세울 거냐 이게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네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뭘 하든 뭘 안 하든 맞아요. 네. 뭘 해도 때리고 안 해도 때린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만 네, 때릴 거다. 무조건 때립니다. 네. 네, 뭘 하든 안 하든. 네. 그래서 그냥 돌을 맞으시면 된다. 네, 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60% 넘게 경제 안정, 민생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뭘 하든 안 하든 뭐 경제 관련한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지금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뭘 자꾸 국민의힘이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 되받아친다고 뭘 고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오히려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네. 그 더 피곤하게 만든다. 그냥 본인이 할 일을 하시면 된다. 할 일을 하면 된다. 라고 저는 조언을 할 것 같아요. 만약 참모라면.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이 외로운 선거 전략을 안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 함께 가는 선거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뭐 별의별 얘기가 또 다 나올 거예요.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나오죠. 거고 뭐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기성 언론들이 또 합세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그냥 계속 받아쓰기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첫 번째는 언론이 검증을 정확하게 잘해주는 특히 여기 있는 그 용감한 기자들이 예, 현장에서 그 검증을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내란 세력 때 전체 민주국민 세력을 크게 묶어야 된다. 거기에 민주당도 포함이 돼서 국민 참여 경선 그 국민 참여 어떤 그 민주 회복, 헌정 질서 회복 이런 가치를 걸고 이번 대선을 뛰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건지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뭐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 이런 캐치플레이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번에 그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장담론 제시한 거 있잖아요. 네. 예, 설 연휴 예. 그거는 어쨌든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 기본사회, 지역화폐,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요. 네. 이미지가. 네. 그리고 이미지적 측면도 이제 덮어씌운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뭐 금투세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폐지됐는데 세수 결선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치권도 지금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좋습니다. 금투세 폐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래세는 이미 낮춰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결손은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네. 이게 성장담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십몇 년 동안 갖고 있던 성남 때부터 청년 기본소득 네. 약간 이거를 모토로 삼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환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은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담론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 그 박형광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떴던 게 있죠. 이재명 대표 시켜놓으니까 일은 잘해. 행정의 달인이야. 맞아.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지를 좀 다시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근데 장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네. 하나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통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뒷단에 들어가는데 요즘에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워낙 그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장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좀 포용성 있는 모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딱 그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보수의 과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함께 뭘 해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딱 그 정리해서 박물관에 가두고 새로운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진짜 보수라고 한다면. 김상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10명은 왜 그랬냐라고 비판하지만 100명은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10배잖아요. 그러니까 10배 가까운 시민들이 당신 잘했다라고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보수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것이 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차별이 있죠. 그 다음에 혐오를 조장하죠. 거기에 상업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 누구죠? 역사학자, 아니 역사 전환길? 강사, 전환길.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상업주의에 기반해가지고 여차하면 여기서 떼돈 벌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왜곡의 시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큰 담론을 좀 변화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